여러분, 이제 정말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마무리가 잘 되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맞이하게 되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새해가 되기 전 12월 연말에는 반드시 특정 물건들은 꼭 버리셨는데요. 한 해의 묵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재물운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부자들 역시 금전운을 위해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을 수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금전운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이것들을 반드시 버리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위하여 12월 연말 안에 꼭 버려야 할 물건들과 재물운이 찾아오는 쉬운 방법들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버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안에 그냥 방치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버려야 할 것은 바로 훼손된 반지입니다. 반지는 예로부터 재물과 인연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특히 알이 깨지거나 금속 부분에 기스가 많이 난 반지는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지의 알이 깨졌다는 것은 재물의 순환이 끊어졌다는 의미이며, 기스가 많다는 것은 돈의 흐름에 상처가 생겼다는 뜻이지요. 많은 분들이 추억이 담겼다고 해서 깨진 반지를 그대로 보관하시는데, 이는 금전운을 막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금전적 가치가 있는 반지라면 파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보석이 빠진 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자리가 재물의 빈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말 전에 꼭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수리를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지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장신구가 있습니다. 목걸이 역시 금전운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펜던트 없이 체인만 남은 목걸이는 연말 전에 꼭 정리해야 하는데요. 목걸이의 펜던트는 재물의 핵심을 상징하고 체인은 흐름을 의미합니다. 펜던트가 없다는 것은 재물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뜻이므로 아무리 좋은 체인이라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목걸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체형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목걸이는 오히려 운을 짓누르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목에 부담을 주는 장신구는 금전운의 흐름을 막고 답답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목걸이라면 이번 연말을 기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색이 심하거나 체인이 끊어진 적이 있는 목걸이는 재물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처분해야 금전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귀금속이라면 새해 전에 수리를 마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멍난 양말과 손상된 신발은 연말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물건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발에 신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발과 관련된 물건들은 재물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는 것은 복이 새어나간다는 의미이며, 해진 신발을 신는 것은 돈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뜻이지요. 특히 12월 동짓날 이전에 새버선을 선물했던 풍습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신발과 양말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풍수 물건이므로 조금이라도 손상되었다면 새해 전에 꼭 교체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옷은 금전운과 가장 연관이 깊은 물건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속옷에 손상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구멍이 났거나 모양이 변형되었거나 색이 심하게 바랬다면 즉시 교체해 주세요. 속옷의 수명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인데 이는 위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명이 지난 속옷을 계속 입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오래된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운의 특징을 보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전운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속옷을 버릴 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검은 봉지에 잘라서 넣고 보이지 않게 잘 묶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재물운도 높일 수 있습니다. 속옷 다음으로 우리 옷장을 점검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과 해진 옷들은 이번 연말까지 꼭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을 열면 옷이 넘치는데 정작 입을 옷은 없다고 느끼시는데요. 2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색이 심하게 바랜 옷은 운의 소진을 의미하므로 절대 입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검은색이나 회색 옷의 경우 색이 바래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며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입으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운이 없었던 시기에 입었던 옷이라면 반드시 정리하세요. 옷을 버릴 때 고가의 옷이나 거의 새 옷이라면 중고로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인에게 옷을 넘긴다는 것은 나의 기운을 함께 넘겨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얼마 입지 않은 것만 주시고 입던 옷은 일주일 이상 집에 두었다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새 시작이 좋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옷장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서랍 속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서랍이나 책상을 열었을 때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빈 봉투들이 가득하다면 연말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종이류는 지난 걱정과 부채를 상징하는데요. 특히 필요 없는 영수증을 쌓아두는 것은 과거의 지출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리는 행위이지요. 재물은 정리해서 서류 정리가 핵심인 이유는 종이가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고지서나 청구서 그리고 이미 지난 계약서들은 과거의 금전 관계를 의미하므로 보관 기한이 지났다면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서류를 정리하면 머릿속도 깨끗해지고 금전운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서류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주방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사실 주방은 재물의 저장소라고 불릴 만큼 금전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냉장고와 찬장 속 오래된 식료품과 양념들을 이번 연말 전에 꼭 정리해 주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썩은 기운을 만들어내고 이는 금전운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개봉한 지 오래되어 굳어버린 고추장이나 된장, 그리고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각종 소스류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연말 2주 전부터는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하셔서 12월 31일에는 최대한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김치나 장류처럼 장기 보관하는 음식은 괜찮습니다. 다만 찌개나 반찬 같은 단기 음식은 연말에 남기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서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 낭비도 줄이고 새해를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과 부잣집에서도 12월 31일 마지막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모두 버렸는데요. 묵은 운을 새해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면 식복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이는 곧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주요 물건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직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들은 연말 이전까지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특히 살대가 부러진 우산은 운을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세요. 깨진 그릇이나 접시 역시 금전운에 정말 좋지 않은데요. 금이 간 것만으로도 재물의 균열을 의미하므로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즉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시계도 중요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데 멈춘 시계는 돈의 흐름까지 멈추게 만듭니다. 고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오래된 화장품 역시 연말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요. 개봉한 지 1년이 넘었거나 색이 변한 화장품은 피부에도 해롭고 운에도 좋지 않습니다. 파우치나 메이크업 박스를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에 담긴 기운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이제 물건 정리를 마쳤다면 행동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새해 금전운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연말에는 절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연말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돈과 관련된 거래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빌려주고 싶다면 조금 더 뒤로 미루거나 연말 훨씬 전에 미리 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이후부터는 웬만한 지출도 자제하고 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 거래는 가족 간에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불행의 씨앗을 애초에 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말에는 돈을 내보내는 것보다 모으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빚 정리입니다. 빚을 새해로 넘기는 것은 금전운에 가장 좋지 않은 행위 중 하나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에 구멍을 만들고 새해 운을 막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큰 빚을 한 번에 갚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빚이라도 연말 전에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빌린 작은 돈이나 카드값 그리고 외상으로 남은 것들은 12월 안에 모두 정리하세요. 빚을 빠르게 정리하면 새해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금전운도 막힘없이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연말 보너스나 남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재물운을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금전 상태가 새로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다가오는 금전운을 위해서는 빚 정리와 함께 서류 관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서류나 영수증을 제때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습관은 금전운을 막는 주범입니다. 서류가 쌓인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미처리된 고지서나 청구서는 마음속 불안을 키우고 금전운을 떨어뜨립니다. 연말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며 버릴 것은 버리세요. 정리 습관이 재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는 돈의 흐름을 맑게 만들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고장난 물건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장난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막힌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부서진 가구를 고치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두면 그 정체된 기운이 금전운까지 막아버립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연말 전에 꼭 고치시고 고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고장난 물건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미루는 습관을 만들고 금전운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물건이나 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연말에는 사람과의 미련을 놓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 큰 부분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꼭 인간관계 정리를 하세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과는 더 친하게 지내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는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해에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힘들 수 있는 기운이 있으므로 누구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연을 정리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금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이제 금전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버리는 것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절기는 자연의 흐름이자 운의 흐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풍요와 재물운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매 절기마다 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지켜오셨습니다. 실제로 부자들 역시 절기를 잘 챙기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지혜입니다. 12월에는 특히 다가오는 동지를 잘 챙겨야 하는데요.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은 좋지 않은 운을 막고 좋은 운을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팥의 붉은색이 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고 따뜻한 죽을 먹으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했지요. 동지뿐만 아니라 대안이나 소환 같은 겨울 절기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기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 자연스럽게 금전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절기마다 집안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절기를 챙기는 것은 삶의 리듬을 찾는 것이고 이는 곧 돈의 흐름을 잘 타는 것과 연결됩니다. 연말 절기를 잘 지키면 새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절기를 챙기는 것과 함께 일상의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탁물을 쌓아두거나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는 습관은 금전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빨래가 쌓여 있다는 것은 정체된 기운이 집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고 쓰레기가 쌓인다는 것은 묵은 기운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더욱 신경 써서 세탁물과 쓰레기를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요. 빨래는 그날그날 개어서 정리하고 쓰레기는 하루도 미루지 말고 버리세요. 깔끔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여유가 있지만 어지러운 공간에는 좋은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현관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은 매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 세 곳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주방은 재물을 저장하는 곳이며 화장실은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곳이지요. 연말까지 이 세 곳을 특히 깨끗하게 관리하면 새해 금전운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금전운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기부는 다릅니다. 빌려주는 것은 언젠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부는 순수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돌려받지 않는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기부 행위는 복을 쌓는 행위인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곳들이나 한 해 동안 도움을 받은 곳들이 있겠지요. 이런 곳에 연말을 맞아 기부를 해보세요. 기부라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괜찮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정말 좋은 곳에 쓰라는 의미에서 하는 기부가 진정한 기부입니다. 또한 돈으로 하는 기부만이 아니라 재능 기부나 언어 기부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도 기부의 한 형태입니다. 좋은 말에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고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연말 기부는 묵은 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좋은 운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기부한 돈은 머지않아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나누는 손길에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말 기부로 금전 흐름의 선순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묵은 기운을 보내고 새로운 재물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연말 정리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실제로 부자들의 습관을 보면 물건 정리와 공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돈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부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12월 연말에 재물운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금전운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말 정리를 하시면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가득하길 바라며 재물운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